안녕하세요. 올토바이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유롭게 변속이 가능한 통합 드라이브용 변속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방식의 변속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변속 구조는 전기 자전거용 변속 구조이고, 오늘은 좀 더 강력한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이동 수단들이 있습니다. 카고바이크나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흔히 볼 수 없지만 마이크로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카는 매우 작은 자동차와 유사한데, 동력 전달 구조는 모터와 사람의 페달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제 생각에 마이크로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전기 자전거와 마이크로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모터를 사용합니다.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750W에서 1000W면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전기 오토바이나 마이크로카 같은 경우는 2000W 또는 3000W의 강력한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변속기 또한 아주 뛰어난 내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력한 모터를 장착한 이런 제품들에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변속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자전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새로운 변속 방식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4개의 기어는 이 스핀들, 페달 스핀들에 고정되어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맞물려 있는 이 4개의 기어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4개의 기어는 여기 있는 이 축, 메인 샤프트인데 여기에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공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샤프트에서 하나의 기어를 선택을 해서 그 회전 속도만 받아들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이 3개의 기어로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 기어를 처음에 회전이 이쪽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어들이 고속, 중속, 저속입니다. 그래서 이쪽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쪽에 있는 아웃 샤프트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스프라켓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의 동력이 일단 전달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모터가 있죠. 모터는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감속을 거쳐서 별도의 기어로 모터의 회전력이 전달됩니다. 이 기어는 내부에 이런 형태의 라쳇 시스템, 프리힐 기능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모터의 회전과 사람의 이 페달링 회전이 분리돼야 되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리힐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이 프리힐의 바디는 이 기어와 하나의 뭉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는 이게 4단 기어인데 4단 기어에는 이제 기어가 맞물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 모터에서 전달된 그 회전력은 결론적으로 4단 기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힘이 사람의 페달 그 회전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채널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채널 내부에는 이렇게 작은 유성 기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성 기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링 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의 기어를 위성 기어라고 하는데, 이 성 기어가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이 링 기어는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성 기어가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링기어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성 기어의 이제 시스템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내부에는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기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세히 공개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세 개의 유성 기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성 기어의 이 세 개의 조합을 통해서 여기 샤프트 내부에 있는 변속 부품들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샤프트와 내부에 있는 이 샤프트, 이게 캠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샤프트가 동일하게 회전을 할 때는 내부에 있는 변속 부품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유성 기어를 조작을 하면 이 두 개의 샤프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부의 중앙에 있는 요 작은 요 기어가 바로 이 썬기어입니다. 그래서 이 썬기어를 회전시킬 경우에 이 세 개의 유성기어의 연동된 구조를 통해서 회전력이 전달되고, 그 결과 내부에 있는 캠 샤프트와 이 메인 샤프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썬기어의 회전이 5.5바퀴 회전할 때 이 두 개의 샤프트는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썬기어가 왼쪽으로 5.5바퀴 또는 오른쪽으로 5.5바퀴 회전할 때 이 두 샤프트는 서로 역방향으로 한 바퀴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채널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인 샤프트와 여기 있는 이 7개의 기어들을 어떻게 체결하고 해제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변속기 기술이니까, 기어를 제거한 다음에 내부의 형태를 한번 먼저 보시죠. 여기 있는 이 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부분은 기어 하나에 이 두 개의 폴을 고정시키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내구성을 높여주는 4개의 폴을 고정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도면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지지대도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진 않았지만 이런 라쳇이 여기에 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스타 라쳇이라고 합니다. 스타 라쳇. 기어의 이제 옆면에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죠. 치아가 3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폴 시스템, 라쳇 시스템은 맞물리는 치아면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런 스타 라쳇 구조는 때에 따라서 숫자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이미 30개의 이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물리는 그 내구성이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 라쳇은 내부에 이런 식으로 홈이 되어 있습니다. 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기어를 고정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기어는 공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 스타 라쳇이 어떻게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지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샤프트의 모습은 이런 형태가 있고요. 여기 메인 샤프트에 있는 이 롤러들이, 이 둥근 형태의 이 롤러들이 보이시죠? 이 롤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스프링, 이 4개의 스프링이 이렇게 수축되거나 이렇게 벌어지면서 확장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스타 라쳇의 치아면이 약간의 사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스타 라쳇은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이 이 스타 라쳇과 이 면에 끼이면 이동을 할 수 없겠죠? 그런 구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이런 구조에서는 이 스프링이 이 끼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롤러가 스프링을 외부로 밀어내면 확장이 되면서 이 사선면을 따라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끼어 있을 때는 밀려나지 않겠죠. 그러면서 기어를 강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롤러가 이 스프링을 외부로 밀어내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스타 라쳇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어를 물려줬던 이 치면이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4개의 기어는 이 각각의 스타 라쳇을 어떤 것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롤러의 함물과 돌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캠축이 이것이 회전하면서 여기 보이는 홈들이 보이시죠? 이 4개의 홈이 서로 다른 각도로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캠 샤프트가 회전하면서 일정 각도에 맞는 이런 롤러들을 샤프트 내부로 이렇게 숨거나 돌출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롤러가 함몰된 상태이고, 이 홈과 각도가 이렇게 맞지 않을 경우는 롤러가 돌출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어와 스타 라쳇이 아주 강하게 체결돼서 동력이 전달될 때는 이 스프링이 매우 강력하게 이 사이에 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 롤러들이 이렇게 캠 홈에 삽입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옆면 모습인데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 이 롤러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프링이 강하게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이 캠을
회전시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스프링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사가 심한 곳을 등판할 때 기어에 강한 회전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어에 강한 회전력이 전달되면서 캠샤프트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페달의 각도가 이 정도 위치에서 작동할 때는 사람의 힘이 강하게 전달되는 그런 각도이죠. 그래서 이 각도에서 힘이 전달될 때에는 캠샤프트에 있는 스프링의 탄성으로 인해서 압축이 일어나면서 캠은 회전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달의 각도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회전력이 크게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각도에 위치했을 때 캠샤프트에 압축되었던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캠샤프트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기어, 이것을 메인 샤프트와 어떻게 고정하고 해제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이 3개의 기어, 고속, 중속, 저속 기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메인 샤프트와 체결하고 해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부에는 이렇게 저속 기어에는 폴이 있습니다. 이게 라쳇. 이것은 프리힐처럼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속 기어를 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폴 4개는 고속 기어를 고정하고 여기 있는 폴 4개는 중속 기어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폴들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폴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부품이 있죠. 이 지지하는 부품이 이렇게 누워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 따라서 이 폴의 치하면이 이렇게 돌출되거나 함몰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폴 내부에 있는 이 부분에 이 내부에는 이렇게 이 스프링이 이 2개의 부품을 서로 항상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지대의 이 옆면은 홈이 있죠. 홈과 이 캠샤프트에 있는 돌출된 이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각도일 때는 이 지지대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없겠죠. 반대로 이렇게 이 홈과 이 캠샤프트의 돌출부가 각도가 맞을 때는 이 지지대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 부분, 이 지지대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지지대가 이렇게 사선으로 눕거나 정확하게 일자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자가 됐을 때는 이 폴이 서로 지지하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샤프트 외부로 돌출되어 기어를 강하게 고정합니다. 이 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어버리죠. 이럴 때는 기어와 메인 샤프트가 공회전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이것을 실제로 제작을 해서 현실화 시키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터와 회로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분야의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좋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모빌리티 분야, 소형 이동수단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발달을 하고 있고 뛰어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e-모빌리티 분야는 배터리와 모터의 중요성도 상당하지만 결국에는 동력 전달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뛰어난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소형 이동수단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제 의도대로 잘 진행된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뛰어난 제품이 탄생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개발한 기어박스에 대한 소식을 조만간 짧은 영상을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